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미분방 정식과 이런 차분방 정식으로 표현되는 LTI 시스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방정식의 생김새 자체가 코절리티를 보장하지 않아서 코절리티는 전제로 삼았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이 LTI인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LTI 시스템을 다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간단치 않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할 건 아닌데 확인해 보면 유한 차원 LTI 시스템의 입력 X와 출력 Y 사이의 관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일반적인 표현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구해야 산용성이 보장이 되고 초기 조건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부르고 연속 시간에서는 y와 y의 미분값들이 0이다. 이산 시간에서는 y의 가고값들이 0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초기값이 0이 아닌 상태에서도 물론 풀 수 있는데 초기값이 0이 아닌 상태에서 푼 결과는 초기값이 0일 때 푼 결과에다가 뭔가 더해진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incremental linear 시스템이라고 부른 적이 있고 또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에 견준 바 있어요. 초기값이 0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이건 지난번에 썼던 거니까 지우고요. 이제 초기값이 0이 아니면 이렇게 쓸게요. 초기값이 0인 상태를 initially relaxed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y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안 되겠지? 이건 초기값이 0일 때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더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 하면 이것이 이제 초기 조건 때문에 생기는 항이에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처럼 요 x와 y의 선행적인 관계에다가 뭔가 더해지는 그래서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의 경주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임펄스 응답 h와 그것의 적분인 s 이산 시간에서는 임펄스 응답 h와 그것을 다 더한 것인 s 스텝 응답을 이제 간단한 1차 시스템에 관해서 풀어봤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있죠. 이거보다 간단한 시스템을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임펄스 응답과 스텝 응답을 구해봤어요. 전부 다 그 파티큘러 솔루션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합으로 구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이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빨갛게 표시된 게 스텝 응답과 스텝 신호가 들어갔을 때 응답인 S. 그 다음에 파랗게 된 게 델타가 입력일 때 출력 H. 그리고 H는 델타를 시간의 함수로 본다면 델타는 T가 0일 때만 뭔가가 있는 거니까 T가 0보다 클 때는 H는 델타는 0이에요. 그래서 H의 생김새 자체는 뭐라고 똑같습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똑같죠. 그러면 초기 조건이 0이었는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0이 아닌 게 나오려면 초기 조건이 0이 아닌 게 나와야 되고 그 이야기는 그 일을 델타가 했다는 뜻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초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초기 조건이 0인 상태에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면 당연히 0이야. 근데 임펄스가 탁 들어왔다는 얘기는 순간적으로 초기 조건을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다시 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델타가 한 일은 초기 조건을 0에서 베타로 싹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이 베타로 바뀐 상태에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베타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근데 베타가 뭔지는 어떻게 아냐면 빨갛게 칠해진 것처럼 H가 베타만큼 불연속이면 H 델타는 잘못 얘기했죠. H의 미분은 베타 델타를 포함하고 그런데 우변에 B 델타가 있으니까 베타는 B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기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식의 양변을 관찰해서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초기 조건에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한 게 바로 임펄스 응답인 거죠. 임펄스 응답의 정체가 뭐냐? 초기 조건이 순간적으로 바뀐 상태에서 구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다. 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임펄스니까 가능한 거죠. 임펄스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거야. 물리적으로 불가능. 수학적으로 뭐 설명이 되고요. 이산 시간에서 이 모든 게 훨씬 더 어렵지 않게 풀리죠. 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더하기 파티클 솔루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가능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이 두 개의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든 차분 방정식은 다 선형 방정식이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클 솔루션의 합으로 표시된다는 것은 선형 방정식이라는 성질, 공유한 성질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과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1차 시스템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1차 시스템에 관해서 S와 H를 각각 연속시간과 이산시간에서 구해본 이야기 마치죠. 강의 자료에는 지금 2.4.1에 연속시간 1차 미분 방정식 스텝 응답 S 구하는 거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 다음에 바로 H가 나와 있고, 여기 H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 있네. 델타가 한 일이 대체 뭐냐? 델타가 한 일이 뭐냐? 델타가 한 일은 초기 조건을 0에서 B로 순간적으로 바꾼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거다. 그 다음에 또 차분 방정식 얘기도 여기 있죠. 1차 차분 방정식의 파티클 솔루션 잘못 얘기했죠. 스텝 응답 S와 임펄스 응답 H를 잘 구했어요. 구하는 과정에서 A가 1이 아닌 경우를 생각했는데, A가 1인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A가 1인 상태가 바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클 솔루션의 모양이 같아서 미분 방정식 풀 때를 떠올리면 뭐 n 같은 게 곱해진 형태의 파티클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1이면 풀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풀면 되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풀려고 A가 1인 경우, 1이 아닌 경우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우리 1차 미분 방정식과 1차 차분 방정식 얘기를 했는데, 이제 n차 미분 방정식과 n차 미분 방정식과 n차 차분 방정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 조건은 모두 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임펄스가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썼지만, 임펄스가 들어오는 경우 생각하면 전부 다 0을 0-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임펄스 같은 게 들어오면 0 플러스에서의 초기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자, 이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아래에 있는 식처럼 다시 적어요. 이건 어떻게 적은 거냐 하면 이 식에서 좌변에서 가장 고차 미분항은 뭐죠? AN의 DNYT DTN이죠. 이것 빼고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입력 있는 거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양변을 n번 적분해서, n번 적분하면 좌변에 y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n으로 나오면 바로 그게 이 이야기예요. yn. 그래서 요 네모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거와 이거고, 요거는 y를 0번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것에서 n-1번 미분한 것까지의 조합이에요. n번 미분한 거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거 요거에 해당하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건 그냥 x 미분한 그대로 넣은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거니까 n번 적분하고 an으로 나누면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y를 표현했는데, 이렇게 해서 y를 표현한 건 이렇게 표현된 y를 가지고 뭔가를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식의 생김새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변을 보면 x 빼고 y만 먼저 보죠. y를 보면 어떻습니까? y n-1번 미분한 것까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시 n번 적분해. 미분수보다 적분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미분기 없이, 미분 장치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미분기의 문제점 벌써 여러 번 얘기했죠. 코절리티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고, 또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미분기 안정성에 관해서도 논점이 간단치 않아요. 미분기 안정성은 인과성과는 달리 나는 답을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틀린 사람이 꽤 많아. 어쨌든 미분기는 되게 오묘해요. 자, 입력측 봅시다. 입력측. x를 n번 미분한 것까지 있죠. 그 다음에 n번 적분해요. 만약에 m이 n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죠? 입력을 n번 미분한 다음에 n번 적분하는데 m이 n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미분기 없이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m이 n보다 크면 미분기가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난 이제 그건 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상황, m이 n보다 큰 상황은 출력이 입력의 미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려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교과서에서 흔히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떤 책에서든 다 나와. Difficult to implement amplifies noises more than the signals. 신호보다 노이즈를 더 많이 증폭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만들기 어려워서고, 내가 그냥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difficult가 아니라 impossible이에요. 미분기는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의 근거가 될 만한 아주 간결한 물리학적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나도 마땅치 않은 거죠. 이거는 붙이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다음에 노이즈를 더 많이 증폭한다는 얘기, 근데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신호에다가 이런 노이즈가 얹혔어요.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쓸게요. 빨간 게 더 클까요? 파란 게 더 클까요? 미분하면 빨간 게 훨씬 크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이즈는 노이즈라고 얘기할 때랑 디스터번스랑 얘기할 때랑 조금 느낌이 다른데, 측정 오차 같은 건 랜덤 노이즈 형태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빠르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을 설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이즈가 섞인 신호를 미분한다는 건 피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미분 비슷한 걸 하긴 해요.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오피앰프로 미분기를 구현해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미분기를 구현했다기보단 미분기를 근사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근사적으로 구현된 미분기도 미분기 속성의 일부를 공유하므로 당연히 고주파 성분의 노이즈를 저주파 성분의 신호보다 더 많이 증폭하겠죠.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구현한 미분기도 노이지한 환경에 썼을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m이 n보다 커서 미분기 없이는 구현할 수 없는 시스템은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고려 대상은 m이 n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둘로 또 나눌게요. m이 n보다 큰 경우와 똑같은 경우. 각각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예를 들어 보는 게 좋을 텐데.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위에 했던 얘기랑 좀 달라서, 우리 앞에서 n이 일단 m보다 큰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는 뭘까요? 가장 간단한 경우는 이거고, 얘는 별게 아니라 그냥 이거죠. 그렇죠? 미분기가 명시적으로 있는 거죠. 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태를 고려하면 예를 들어서 y의 미분 더하기 y ayt는 b0 x의 두 번 미분 더하기
B1 x3번 미분 더하기 이 t를 여기다만 쓰니까 좀 그러네. 일관되게 쓰지 맙시다. y의 미분 더하기 ya는 그래서 아까처럼 쓰면 y의 미분은 마이너스 ay 마이너스가 플러스죠. 플러스 b0 x2번 미분 b1 x3번 미분 b2 x 이거를 한 번 더 적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y 미분이 있는 거 x만 보면 딴 거 다 빼고 쓰면 여기 보면 b0에 딴 거 빼고 b0에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적분하니까 남죠. 그러니까 b0x의 미분 얘 때문에 미분계 없이 구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스템의 그 임펄스 응답 같은 걸 구해보면 예컨대 얘는 밑에 거는 복잡하니까 구하지 않기로 하고 얘 임펄스 응답은 뭘까요? 입력이 델타일 때의 출력이니까 이렇게 돼요. 또 델타도 어려운데 델타를 미분을 해? 델타도 어려운데 델타를 미분을 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죠? 절대값이어서 접근할 수 있으면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대체 어쩌자는 얘기야? 델타의 미분은 절대값이어서 접근할 수 있어요? 델타의 미분을 접근한다는 게 뭐죠? 델타까지는 이해가, 델타를 접근하면 어쨌든 1이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 델타를 접근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델타의 미분은 거기까지 나도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물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은데. 그러니까 벌써 간단한 미분기만 하더라도 임펄스 응답 H의 절대값이 접근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조건을 쓰기가 불편한 거예요. H라는 임펄스 리스폰스 자체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H를 절대값이어서 다 접근하는 게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이야기 할 때는 H가 함수로 당연히 잘 정의될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H가 함수로 잘 정의되지 않으면 따지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따로 봅시다. 자, 미분기. 안정성의 정의가 뭐죠? 입력이 유한하면 출력도 유한한 거죠. 미분기는 어때요? 유한한 입력을 넣었는데 출력의 유한성을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불안정한 거고. 그러니까 이 미분기의 안정성은 H에 관한 이야기로 환원해서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H가 함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의 가지고 따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따져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코절리티에 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코절하다고 본다 라든가 아니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코절하다고 볼 수 없다 라든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안정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정성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근거를 댈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고민해 보십시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m이 n보다 큰 거는 나뿐만 아니라 시스템 이론하는 사람들은 m이 n보다 큰 경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n이 m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경우는 n이 m보다 큰 거하고 n이 m과 같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죠. 또 뭐 예를 봅시다. 위에 거부터 볼까요? 순서 바꿔서 보죠. 어떤 경우가 있죠? 우리 항상 어떤 거에 관해서 고민을 할 때 그 문제의 속성을 유지한 채 가장 간단한 경우를 떠올리면 되겠죠. 문제의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을 갖는 문제 가운데 제일 간단한 걸 떠올려. 근데도 못 풀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지. 근데 풀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푼 방식을 좀 더 복잡한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경우에 대한 풀이법과 복잡한 경우에 대한 풀이법이 단순히 양적인 차이만 있어서 종이하고 시간만 더 주면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간단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해법을 내가 찾은 건지, 그럼 봐야 되겠지. 가장 간단한 건 뭘까요? 둘 다 1인 거? 더 간단한 건 둘 다 0인 거? 둘 다 0이면 이게 뭐죠? 그냥 이런 경우죠. 그렇죠? 스태틱한 거예요. 자, 이런 거의 임펄스 응답은 뭐죠? 델타가 등장하네.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스태틱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LTI 시스템에서 K 델타 꼴이다. 그러니까 스태틱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명백히 X가 유한하면 K 곱하기 X도 유한하니까 Y도 유한한 거죠. 그러니까 델타의 심지어 절대값 씌워서 접근한 게 2다라는 식의 약간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임펄스 응답에 델타가 있으면 그 부분을 따지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스태틱 시스템이고, 이게 너무 간단하다 싶으면 하나 더 해보지. 그러면 얘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거는 이거 이제 좀 따져봐야 돼요. 자, 요 미분 방정식 아래 y1의 x와 y1 사이의 미분 방정식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임펄스 응답을 h1이라고 하면 h1은 b1 exponential minus at ut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h는 h1 곱하기 상수꼴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어떤 거죠?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LTI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이, 임펄스 응답이 델타를 포함한다는 건 그냥 입력에 비례하는 항이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요것만 있는 게 아래에 있는 식이고, 요것만 있는 걸 보면, y의 미분과 x의 미분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y에는 x에 비례하는 항이, y에는 x에 바로 비례하는 항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제대로 따라오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 여기서는 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그냥 확인만 했으면 좋겠는데, n하고 m이 같은 경우는 n이 m보다 큰 경우에다가 델타 함수가 더해지는 형태로 h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h1에 해당하는 건 n이 m보다 큰 상태. 이 경우에는 이게 1이고 이게 0인 경우죠. 다시 말해서 n이 m보다 큰 경우는 n이 m보다 작은 경우로 구한 출력에다가 입력에 비례하는 항을 추가로 더하는 거예요.
그거 따로따로 봐요. n이 m보다 큰 경우와 상수항이 더해지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수식 전개하는 건 이제 일단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 경우는 결국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n이 m보다 작은 경우는 미분기가 있어서 고려할 수 없는 경우고, n이 m보다 큰 경우에 관심이 있는데 n이 m과 같은 경우는 n이 m보다 큰 경우로 구한 거에다가 입력에 비례하는 출력이 더해진 거다. 따로따로 보면 되는 거죠. 입력에 비례하는 항이 주어진 거, 입력에 비례하는 항은 당연히 안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따질 때는 n이 m보다 클 때의 경우만 따져도 되는 거죠. n이 m보다 큰 경우가 바로 임펄스는 정의되지 않아도 임펄스 리스폰스는 정의되는 그런 예예요. 왜냐하면 n이 m하고 똑같으면 임펄스 리스폰스에 델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델타가 들어가니까 델타가 정의가 되면 h도 잘못 얘기했죠. 델타가 정의가 안 되면 델타를 포함한 h도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임펄스는 정의가 안 돼도 임펄스 리스폰스는 잘 정의된다 라고 이야기한 건 사실은 이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일반적인 거예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두 개인데, 하나는 이건데 이건 미분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지지 않기로 하고, 요거는 미분기는 없지만 n이 m보다 큰 경우에다가 상수항을 더해주면, 입력에 비례하는 상수항을 더해주면 되니까 또 별도로 고려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m보다 큰 경우가 우리의 핵심 관심사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 그때는 스텝 응답이 항상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n하고 m이 같으면 스텝 응답은 연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력이 순간적으로 변했는데 입력에 비례하는 항이 출력에 나오니까 출력도 순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스텝 응답 구할 때 스텝 응답의 st의 0 플러스 s의 값이 0 마이너스 s 값과 같은지 확인했었죠. 같았죠. 우리가 본 사례는 어떤 사례죠? 우리가 본 사례는 이런 사례죠.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n이 1, m이 0, n이 m보다 큰 경우죠. n하고 m이 같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보면 돼요. 지금 막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보면 돼요. 그래서 n이 m보다 큰 경우만 따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s가 연속이고 임펄스 리스폰스가 항상 잘 정의돼요.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 h는 굳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이렇게 쓰죠. 임펄스 이제 LTI 시스템 n이 m보다 큰 거, 앞에서는 이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얘기했는데, 델타가 0일 때 출력이 h 델타면, 그러면 여러 번 벌써 얘기했죠. 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h 델타는 h로 잘 정의가 된다. 이거는 정의가 잘 안 되고요. 이 얘기는 엄밀하게 n이 m보다 클 때 했던 얘기예요. n이 m과 같기만 해도 이렇게 h 안에 델타가 들어가 있으니까 델타는 정의가 안 되는데 h가 정의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n이 m보다 클 때만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 n하고 m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뭔가를 추가로 입력에 필요한 항을 더하면 되니까 그건 따로 고려해 주면 돼요. m이 n보다도 클 때는 아예 고려 안 해요. 왜냐하면 미분기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는 임펄스 응답이 심지어 델타의 미분 등을 포함하는 거니까 정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다
n이 m보다 큰, 즉 출력을 미분한 횟수, 미분방 정식에서 왼쪽에 출력을 미분한 항들이 나오고 오른쪽에 입력을 미분한 항들이 나오는데 출력을 미분한 횟수가 입력을 미분한 횟수보다 더 많은 그런 시스템에 관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입력이 순간적으로 변했어. 출력도 순간적으로 변해. 즉 스텝 응답이 불연속이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벌써 빛보다 빠른 속도로 뭔가 변한 거지. 그것도 물리 법칙을 초월한 거죠. 벗어난 거죠.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했던 얘기 여기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n이 m보다 크면 스텝 응답이 연속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쓰면 h가 잘 정의된다. 그리고 n이 m하고 같으면 그러면 스텝 응답은 불연속이고 h는 잘 정의되는 거 더하기 이런 꼴이어서 요 앞에 네모만 생각하면 잘 정의되지만 k 델타 항을 생각하면 델타가 정의되지 않는 만큼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따로따로 보면 돼요. n이 m보다 큰 경우로 구현한 시스템에다가 입력에 필요한 상수항 더하는 걸로. 예, 미분방 정식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 마치고요. 차분방 정식 얘기로 넘어가죠. 예. 우리 차분방 정식의 그 스텝 응답과 임펄스 응답 일체 시스템에 관해서 구해봤는데, 우리 그 노트에 적었던 게 이런 시스템에 관한 얘기였죠. A가 1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S 구하고, 그리고 H까지 잘 구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뒤에 있는 연습 문제인데, 연습 문제가 뒤에 있는 예제인데, 똑같은 시스템인데, 똑같은 시스템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입력이 출력으로 들어갈 때 이 파란 박스에 있는 시스템보다 그 하나 더 뒤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의 절차를 밟아서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똑같이 구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초기 조건 따질 때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지금 H가 지금 이 우변이 언제 이렇게 돼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처럼 되나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n이 1일 때 b 델타 n-1이니까. 그러니까 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형태로 구할 때의 필요한 초기 조건은 이제 앞에서는 H2였는데 기억합니까? 앞에서는 H1이었죠. 참 H1. 앞에서는 H1이었는데 이제는 이 H1이었던 게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H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같은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입력 시스템이 이렇게 한 스텝 더 뒤져서 입력이 들어간 걸로 바뀌면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입력항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초기 조건은 H2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문제 없어. 얘는 하나하나 풀면 돼. H-1 주어졌죠. H-1 주어졌으니까 먼저 H0 구하고, H0 구하는데 이거 -1이고, 그 다음에 이거 0이고, 얘는 뭐죠? B-1, B 델타 -1, B 델타 -1. 둘 다 0이죠. 그렇죠? 둘 다 0이에요. 그래서 H 전부 0. H1 이거는 AH0 더하기 B 델타 0. 이제 델타 0이 1이니까 H0은 0이고, 그러니까 이제 B만 남고, 이제 필요한 초기 조건 나왔다. H2는 A H1 더하기
B 델타 1인데 B 델타 1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H1 조금 전에 B로 구했으니까 AB.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초기 조건은 AB로 구하고 E라는 초기 조건, E에서의 초기 조건 가지고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변이 0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보고 그때의 초기 조건을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 하면 그냥 하나하나 차분 방정식을 하나하나 풀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애초에 이 문제가 주어지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 주어지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풀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을 이용해서 또 간결히 구할 수도 있어요. 자, 파란 시스템과 빨간 시스템의 차이는 빨간 시스템은 입력이 파란 시스템보다 한 스텝 늦어서 들어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C불변이니까 S나 H도 마찬가지로 한 스텝 늦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빨간 시스템의 스텝 응답 S는 요 스텝 응답에서 N을 N-1로 바꾸면 돼요. 한 스텝 뒤지는 거니까. 또 임펄스 응답 H도 여기서 N이 N 대신 N-를 대입하면 돼요. 그게 요 이야기예요. 앞에서 구한 S에 N 대신에 N-을 대입한 게 이거고 HN에서 N 대신 N-을 대입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 시스템을 우리가 풀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N 대신 N-을 대입해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거 먼저 풀지 않고 처음부터 이 문제를 줬으면 여기 적은 것처럼 초기 시점이 한 스텝 더 양수적으로 이동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죠. 초기 값 따지는 건 연속 시간에서는 이 불연속이면 어떻게 되고 불연속일 때 미분은 어떻게 델타가 생기고 뭐 이런 점을 따져서 해야 했지만 이산 시간에서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어진 차분 방정식이 있고 주어진 초기 조건이 있는데 요 방정식에서 맨 왼쪽에 있는 A0, YN만 두고 나머지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양한 게 바로 요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0은 그걸로 나눈 거지, A0.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요 항이나 이 항이나 모두 X나 Y의 과거 값들인 거죠. X는 X의 현재 값이 있고, 그러니까 이 우변은, Y는 Y의 과거 값들과 X의 현재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값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기 조건 아래서 Y0, Y1, Y2, Y3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렇죠? X만 알면. 현재까지 X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지. 예컨대 X가 델타면 임펄스 응답 H를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X가 U면 스텝 응답, 아까 임펄스 응답 S라고 했나? 임펄스 응답 H를 X가 델타면 구할 수 있고, X가 U면 스텝 응답 S를 구할 수 있고. 필요한 초기 조건은 그냥 이 식 가지고 구하면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초기 조건뿐만 아니라 이 식 가지고 그냥 임의의 입력 X에 대해서 모든 YN을 다 구할 수 있네. 그렇죠? 이미 현재 시간 전에 구해진 Y. 그거는 이 초기 조건 가지고 되는 거지. 그리고 입력 주어지고, 입력도 미래의 입력이 주어지지 않죠? 지금까지의 입력과 한 스텝 전에 자기 자신, 출력을 가지고 지금의 출력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가능하지?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Y는 하나하나 다 그냥 구하면 돼요. 앞에서처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으로 이렇게 쓰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시간 시스템의 이산시간 시스템 주고 모의 실험 하라 그러면 그냥 이거 돌리면 돼. 일도 아닌 거지. 물론 이제 그냥 n이 0일 때 y는 얼마고 n이 1일 때 y는 얼마고 n이 2일 때 y는 얼마고 이런 숫자들을 쭉 적는 거로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숫자들을 적어놓고 그 숫자들 사이의 관계를 해석적으로 표현을 하면 스텝 응답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테고 임펄스 응답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텝 응답과 이런 임펄스 응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몇 차례 반복했지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으로 구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모든 n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한 다음에 규칙성을 차악해서 패턴을 찾아서 역으로 이런 거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1차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을 각각 구하고 합을 해서 S나 H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패턴을 파악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1차 시스템이면 그런 패턴을 파악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5차 시스템이다. 그럼 패턴 파악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1차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도 충분히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해법으로는 미분방정식에서처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을 각각 구해서 더하는 게 현명한 일이겠죠. 자, 자분방정식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이산 시간에서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n이 0인 경우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보면 그건 이제 FI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n이 0인 경우는 여기 오죠. 라지 n이 0인 경우는 왼쪽에 왼쪽에 라지 n이 0이면 여기서는 A0, YN 밖에 안 남죠. 그렇죠? 그래서 Y가 자기의 과거값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N이 0이면. 그러니까 N이 0이면 이렇게 쓸 수 없겠지. N이 0이면 그냥 얘기 좌변에 A0, Y에만 나와. 그리고 우변에 이제 B0, XN, B1, XN-1, BM, XM-M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게 n이 0인 경우. 그러니까 이산시간 LTI 시스템의 차분방정식을 보면 y가 x의 지금까지의 값들과 y의 과거 값들의 조합으로 현재의 y가 결정이 되는데 자기의 과거값은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x와 x의 과거값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런 시스템을 FIR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연속시간 시스템을 샘플링해서 얻기 어려운 시스템인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기로 하고 그냥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면 이런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씁시다. 임펄스 응답이라는 게 x가 델타일 때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면 h의 n을 하나하나 구해보죠. 일단 초기 조건은 다 0이었죠. h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 0이에요. 0일 때만 구하면 돼요. 0이면 어떻게 돼요? n 대신에 0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변에서 b0만 남고 사라지겠지? n이 0이면 얘는 델타0 1이죠. 얘들은 전부 다 0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b0만 남아요. 여기 왼쪽에 a0 있으니까 나눠줘야 되겠지. n이 1이면 어떻게 돼요? n이 1이면 이번엔 얘만 남겠지. n이 1일 때 델타 n-1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b1만 남아요. a0으로 나눠 쭉 나가서 n이 라지 m이면 어떻게 돼요? n이 라지 m이면
이것도 0, 이것도 0, 다 0이고, 이거. 요것만 1인 거지. 그러니까 BM만 남아요. 그리고 n이 m보다 크면 우변이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전부 0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지 n이 0이어서 좌변에 ym만 있고, 따라서 y를 자기의 과거값 말고 x와 x의 과거값만의 함수로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이렇게 임펄스 리스폰스가 x항에 곱해진 계수로 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A형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리고 그 계수는 정확히 m개 있어요. m 플러스 1개지.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가 m 플러스 1개만 0이 아닌 게 나오고 그 각각은 계수들로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0이야. 0이 아닌 임펄스 리스폰스의 개수가 몇 개냐? m 플러스 1개야. 유한하죠. 그래서 요 FIR의 F는 finite예요. finite impulse response라고 불러요. 그래서 n이 m보다 크면 그러면 impulse response가 finite하다. 그래서 내가 말 좀 잘못한 것 같아. n이 0이면 large n이 0일 때 y가 x와 x의 과거값들로만 표현될 때 영향을 받을 때 그때 그런 시스템을 FIR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은 시스템은 다 IIR 시스템. IIR의 I는 뭐의 약자일까요? 뭐의 첫자일까요? 인피니트.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FIR 시스템과 IIR 시스템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IR이겠죠? 왜냐하면 임펄스 리스폰스 0이 아닌 거를 가지고 0이 아닌 거를 가지고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앞에서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 봤나요? 간단한 시스템. 이건 뭐였죠? n이 1, m이 0. 엄청 간단하네. 이거 임펄스 리스폰스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네. 0이 아닌 임펄스 리스폰스 몇 개 있죠? 무한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간단한 방정식과 이걸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뭐라고 쓴 겁니까? 현재의 x와 한 스텝 전의 x와 쭉 나가서 공 몇 개입니까 지금? 10만 개? 10만 스텝 전의 x, 즉 10만 더하기 1개의 개수가 주어진 거죠. 이거를 내가 다 쓴다 그러면 이 종이 한 장이 못 쓰겠지? 그래서 이런 시스템. 이건 어떻습니까? 벌써 간결하게 썼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이 빨간 시스템이 더 복잡해 보이지. 막 10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10만 개의 개수가 등장하니까 10만 더하기 1개의 개수가 등장하는 방정식과 단 2개의 개수가 등장하는 파란 방정식, 어느 게 더 복잡해요? 단 2개. 왜냐하면 임펄스 리스폰스는 무한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입력과 입력의 과거값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문제의 복잡성 관련해서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출력과 자기 자신의 과거값 영향을 받느냐. 한 스텝 전에 Y에만 영향을 받아도 과거의 Y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보다는 질적으로 다르게 복잡한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임펄스 리스폰스가 유한하냐, 유한하지 않냐. 한 스텝 전에 Y에 영향을 받는 것과 두 스텝 전에 Y까지 영향을 받는 걸 비교하면 후자가 전자보다 복잡하겠죠. 하지만
한 스텝 전에 Y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은 아무리 1000만 스텝 전에 X 영향을 받아도 그거보다는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그냥 지금처럼 임펄스 리스폰스 무한이 맞네 또는 유한하네 이렇게 단순히 보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얘를 요 간단한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YN이 AY-1 더하기 BXN인데 그 YN-1 여기다가 요 식의 n 대신에 n-1 대입한 거를 집어넣어요. 무슨 말이냐면 yn-2 더하기 bxn-1 얘가 바로 괄호 안에 있는 게 뭐죠? 얘가 얘죠? 그렇죠? 여기다가 xn을 한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a제곱 yn-2 더하기 ab xn-1 더하기 bxn 또 y 나오네. 또 y 나오네.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ay-n-3 더하기 bxn-2 이거. 그러면 이제 yn-3까지 나오네. 이거 또 바꿔. 이렇게 무한히 가면 결국은 x의 과거값이 계속 늘어나겠죠. 지금 xn-1 영향을 받았는데 xn-2 영향을 받는 것도 되고 한 스텝 더 나아가면 xn-3 영향을 받고 이렇게 무한히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스텝 전에 y의 영향만을 받아도 그거를 다시 그 전에 그 관계를 넣어주면 무한히 많은 스텝 전에 x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한히 많은 스텝 전에 x 영향을 받는다는 게 바로 임펄스 리스폰스가 유한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 A의 여기 이제 m번까지만 한다고 생각하면 A의 m y n-m 쭉 나가서 복잡하게 해서 A의 m-1 A m-1 B의 x n-m 이렇게 표현되고 계속 더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m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현재의 y에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뜻 보면 현재의 y에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잘못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x에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거의 y에 대한 영향을 과거의 x에 대한 영향으로 환원해서 보면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무한히 많은 x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이거. 그러니까 FIR 시스템보다 IIR 시스템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임펄스 리스폰스가 유한하냐, 유하지 않느냐. 이 차이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Y의 과거값의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문제는 Y가 X의 과거값의 영향을 어디까지 받느냐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LTI 시스템 미분 방정식과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LTI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 FIR, IR의 문제는 이거는 이산시간 시스템에서만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연속시간 시스템에서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유한한 시간 내에 0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시스템도
이런 식의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시스템도 임펄스 리스폰스가 요한한 시간 내에 딱 0이 돼서 사라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FIR 시스템은 이거는 그 연속시간 시스템에다가 ADDA 컨버터 붙여서 만들 수는 없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냥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자, 이제 다 했어요. 다 했고, 아무래도 임펄스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죠. 이 장의 핵심은 임펄스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 요약하면 임펄스 응답과 입력의 컨볼루션으로 출력을 표시할 수 있어서 임펄스 응답을 알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거고, 따라서 시스템에 관한 성질을 임펄스 리스폰스에 관한 성질로 환원해서 볼 수 있었다. 이를테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임펄스 리스폰스 H를 절대값이어서 다 더할 수 있다 라는 거였어요. 끝. 근데 이제 임펄스가 그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충분히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임펄스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장을 마치죠. 상황이 조금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원래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으나 원래 이걸 다 마무리하는 게 오늘의 계획이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을 보면 여의치 않을 것 같네요. 이 얘기만 안 했어도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내가 안 했을 텐데. 자, 핵심은 이거예요. 충분히 얘기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임펄스는 함수가 아니에요. 정의가 잘 안 됐죠. 임펄스는 함수랑 만나서 뭔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에 작용하는 연산자 이거죠. 똑같은 얘기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일단 F와 델타를 곱해서 적분한 게 F의 0. 여기서 F는 0에서 연속인 함수. F가 0에서 연속이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델타가 함수랑 만나서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함수는 연속함수라고 가정하면 그 이야기가 잘 흘러요. 그래서 얘는 앞에서 쓰지 않았지만 얘는 F는 위의 정의에서는 continuous at t. 그러니까 0에서 연속인 함수가 델타를 만나서 F0이라는 실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델타를 정의한다는데 델타를 써서 정의하면 순환 논증 아닌가? 내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영영사전을 학생 때 처음 봤을 때의 당혹감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단어를 몰라서 찾았는데 모르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런 상황은 아닌데 내가 델타에 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델타에 관한 설명을 델타로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델타라는 게 말이야 함수가 아니고 그 녹색 박스에 있는 걸로 정의되는 일종의 연산자야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아니 델타를 정의를 한다는 사람이 델타를 쓰면 어떻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요 녹색은 요 아래 녹색의 의미 델타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함수가 아니니까 모든 양수 델타에 대해서 델타는 잘 정의된 함수예요. 0과 델타에서만 불연속이죠. 그냥 불연속 함수인 거지. 근데 그 함수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델타가 0일 때 0으로 갈 때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지만 델타에 0에서 연속인 함수 ft를 곱해서 적분을 하고 그리고 극한을 취하면 그게 f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델타에 바로 극한을 취한 거예요. 얘는 그거 아니죠? 극한 f 곱하고 적분한 다음에 취한 거죠. 그렇죠? 극한을 취할 수 없었던 걸, 극한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를 극한이 존재하게끔 바꿔놓고 극한을 찾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델타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쓰면 번거로우니까 얘를 이렇게 쓰고 바로 델타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델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것의 정확한 수학적 표현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델타란 게 F랑 컨볼루션에서 똑같은 F가 나오게 하는 거야. 즉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자의 항등원이야. 델타를 그냥 써서 정의하네. 아니 내가 귀찮아서 그렇게 한 거고 실제 의미는 이거야. 델타와 F를 컨볼루션해. 그 다음에 델타를 0으로 보내. 그렇게 해서 얻은 걸 뜻하는 기호야. 길고 복잡하니 그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항상 FT가 나오고 그걸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 정의를 해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델타에 관한 정의인데 내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순서를 약간 바꿔서 델타에 관한 정의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의 앞에서 위에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definition 1이고 이게 definition 2예요. definition 1은 바로 convolution의 항등원, definition 2는 바로 근데 여기서 요 얘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모든 x 모든 g가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x와 g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끝도 없는데 어떤 x든 다 쓸 수 있다 이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0에서 연속인 함수이어야 해요.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g와 x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의 x,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의 g. 아래에 있는 definition 2에서는 필요한 조건은 0에서 연속성인 거예요. 0에서 연속인 모든 함수 g에 대해서 g와 델타를 곱해서 적분한 것이 바로 0에서의 g 값이다. 그 g와 델타를 곱해서 적분한다. 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써주면 x와 델타를 컨볼루션한다. 이거 그냥 적분기호 안 쓸게요. 얘는 이거의 의미예요. 컨볼루션 적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 두 가지 정의가 서로 같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요. 정의 1이 정의 1을 뜻한다 이야기하고 정의 1이 정의를 뜻한다 얘기하고 정의 2가 정의를 뜻한다 는 얘기하고 나면 두 개의 정의가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장 마무리하고 풀이의 급수로 넘어가죠. 과제에 관한 이야기는 게시물로 다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